자, 재훈님 과학, 수행평가 범위이자 물질의 특성 강의이자 나중 여러분의 기말고사 범위기도 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제가 이걸 한번 찍었는데요. 텍스트 없애는 걸 까먹었고요. 중간에 엄마도 들어왔고요. 밖에 거실은 아니고 뭔가 소방차인지 모싱인지가 지나가서 굉장히 잡음이 많길래 그냥 새로 찍기로 했습니다. 와, 그래서 좀 더 여러분 에센셜하게 정의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대단하죠? 일단 목차부터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물질의 특성. 우리는 중딩이기 때문에 중딩 수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 그 다음에 순물질, 혼합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물질의 특성, 밀도, 용해도, 그 다음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물질의 특성의 정의. 물질의 특성이란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과서에 있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나 우린 중딩이고 우리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시험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물질의 특성에는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 있습니다. 얘는 양에 상관이 있고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 있고 없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이건 뭔 뜻이냐? 양에는 상관없고 그러나 종류에는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 순물질은 하나의 물질로 구성. 근데 하나의 물질이랑 하나의 원소는 다른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하나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호전소 물질 혹은 원소라고 부릅니다. 최근 화학 용어 개정에서 원소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호전소 물질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호전소 물질이 더 익숙합니다. 과학쌤도 호전소 물질로 가르쳐 주셨어요. 반대로 여러 개의 원소로 구성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화합물입니다. 예시 H2O 수소랑 산소로 구성됐죠. 호전소 물질 예시 금. 골드바는 정말 순수한 골드바는요 합금 말고 뭐지? 섞인 거 말고요. 얘는 그냥 금이에요. 그 다음에 백금도 좀 개소리긴 한데 트리비아긴 한데 알 필요 없어요. 백금도 얘도 순수한 상태여도 얘가 공기 중에 냅두면은 겉만 약간 다른 물질로 변해서요. 이 겉을 사포로 갈아내야 됩니다. 그 뭐식이냐? 수소랑 산소를 가지고 물을 만드는 실험 있잖아요. 거기서 그 백금이 촉매예요. 근데 더럽게 비싸서 촉매로 안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충분히 용감하고 우리 집엔 돈이 많고 우리 집엔 백금 반지도 있다. 그러면은 몰래 하나 훔쳐와서 사포로 약간 갈아낸 다음에 그거를 봉지 안에 수소랑 산소랑 같이 넣고 있으면 물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개신기해요. 저도 못 해봤어요. 돈이 없어서. 자, 개소리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혼합물. 여러 개의 물질로 구성된 게 혼합물이겠죠. 순물질이 하나의 물질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균일이랑 불균일이 있거든요. 균일 혼합물의 예시는 소금물이 있는데 얘가 일종의 용액이죠. 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근데 모든 용액은 균일 혼합물일 수 있어도 그러니까 과포화 용액이 아닌 이상 과포화는 아니지. 석출이 이미 완료된 용액이랄까? 근데 그럼 용액? 아무튼 모든 균일 혼합물이 용액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금속 중에도 금속이래. 고체 중에도 균일 혼합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불균형 혼합물, 흙탕물 같은 거 있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를 수 없다. 왜냐? 일단 위치별로 막 분포가 다르죠. 성분 물질이라던가. 다음에 오래 냅두면 밑에 바닥에 가라앉죠.
이런 애들은 불균형 혼합물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 목차 생각해보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밀도해야 되죠? 밀도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런데 단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부피의 단위나 질량의 단위가 여러 가지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값이 나오게 적절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밀도가 엄청나게 큰 물질에 대해 표현하고 싶으면 만약에 값이 10만 얼마 이런 식으로 밀도가 나오면 알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잘 조정을 해야겠죠. 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밀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게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크다 혹은 질량이 크다는 밀도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둘 다 주어져야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피가 겁나 커도 그게 깃털로 이루어진 무언가라면 그다지 밀도는 크지 않을 수 있고요. 반대로 부피가 작아도 그게 수은이다? 그러면 밀도가 크겠죠. 우리가 밀도의 밀도, 특히 지금 이 단어에서 주목해야 되는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이유는 일단 지구에 겁나 많은 건 아니지만 많지. 그치, 충분히 많죠. 다른 행성에 비하면. 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인간도 물이 없으면 못 살고요. 대부분의 화학 반응도 물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꽤 많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만든 용액이나 용해도의 기준은 보통 물입니다. 용액은 아니에요. 용액은 무극성 물질끼리 만든 경우도 많아요. 아무튼 이 물 같은 경우에는 4도씨에서 섭씨 4도씨에서 1이에요. 밀도가. 얘가 좀 특이한 게 0도씨나 4도씨 이상보다 4도씨라는 이 애매한 온도에서 1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물의 구조 때문인데 물이 대충 이렇게 생긴 건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약간 상식이죠? 몰라도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1학기 때 했잖아. 약간 컵이 같네요.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결합을 하다 보면은 얼음에선 약간 이런 육각형 구조, 육각형 모양이 되고요. 얘네가 녹으면서 중간중간 끊어지는데 끊어진 애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더 부피가 줄어들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라서 다른 물질은 이렇지 않거든요. 물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질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밀도를 이용해서 밀도 탑을 쌓을 수 있죠. 여기 기름, 물, 여기 책에선 뭘로 돼 있냐? 글리세린이네요. 참고로 액체로 된 것 중에 밀도 최강자 중에 한 명이 수은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 대비. 수은은 위험성 때문에 요즘 구하기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되게 많은 화학 실험에서 수은을 이용했어요. 특히 밀도나 뭐 힘을 측정할 때 유체 역학 이런 거에서. 왜냐면 수은이 밀도가 13.6이에요. 무슨 뜻이냐? 물 13.6리터가 누르는 거랑 수은 1리터가 누르는 게 같다. 실험을 하려면 장비의 크기라던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 10리터짜리 기둥이 누르는 거랑 수은 1m도 안 되는 기둥이 누르는 게 압력이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수은이 더 크죠, 1m면. 그러다 보니까 수은이 이런 거에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뭐 그냥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밀도탑에서 위에 있는 것들은 밀도가 크다, 작다, 작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크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체도 넣을 수 있죠. 뭐 나무도막이라던가 스티로폼이라던가 알루미늄이라던가 다 똑같이 생겼지만 아무튼 다른 겁니다. 아무튼 달라요. 얘네를 집어넣으면 알루미늄은 대충 여기쯤 있나? 글리세린 몇이더라? 아마 여기쯤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쯤 있어요. 왜냐면 돌이 그쯤이니까. 그 다음에 스티로폼은 맨 위에 떠요. 스티로폼 밀도 엄청 낮거든요. 다음에 나무도 뜨지 않나? 나무도 뜰 거예요 아마. 저는 미친 변태가 아니라서요. 그 정도로 모든 물질의 밀도를 다 외우진 않아요. 겁나 많이 나오는 거면 몇 개 외우고 있지. 뭐 예를 들면 해양 지각의 밀도는 3.3
대륙지각은 2.7. 빙하는 0.9. 와, 킹과 지구과학. 와, 조류운동 아시는구나. 이런 거 외웁니다. 외워졌어요, 엄밀히 하면. 쓱. 아무튼 킹무튼 밀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물질이 녹는 정도, 즉 용해도죠. 용해도. 용해도가 뭔지 알려면 우리가 용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용해와 용액, 뭐 용매, 용질 이런 개념들은 초6 때 나오는데요. 솔직히 아무도 초6 때 공부 안 했어요. 기억 안 나죠? 그냥 지금 다시 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그때 배웠어도 제대로 기억 못하거나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자, 용질. 이게 설탕, 소금. 예시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게 잘 외워져요. 그 다음에 용매, 물. 합쳐지면 이 과정을 용해라고 부르고요. 녹는다, 용해. 그 다음에 합쳐진 게 용액입니다. 용액을 못 외운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용질과 용매는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던데 용매가 많은 거고 용질이 적은 거예요. 자, 근데 모든 물질이 같은 양만큼 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물이 100g 있을 때 설탕이랑 소금은 녹을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제 기억상 설탕이었나 포도당이었냐가 198이고 이거 왜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외워졌어요. 소금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네 용해도를, 이걸 용해도라고 불러요. 100g당 얼마 녹는가, 물 100g에. 그람 수를 표시한 건데 용해도는 마치 그람 퍼 그람이면 그람 없어지니까 용해도 단위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용해도 단위는 그냥 그람 퍼 물 100g인 겁니다. 단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단위 있어요. 얘네가 근데 영향을 받는 요인이 온도예요. 특히 고체의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고요. 기체는 압력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체는 작고 하찮은 친구라서요. 얘네는 압력이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액체에 비해서. 뭔 소리냐. 이거 주사기 같은 거 학교에서 실험할 때 국룰인데 주사기 끝에 손가락 대고 이거 눌러본 거 국룰이잖아.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있으면은 유감. 그런가 하면 눌리죠, 기체는. 근데 물로 같은 거 해봐요. 안 눌릴걸? 아마? 당장 역삼투 현상이라고 있는데 그거 물로 일으키려면 250기압 필요해요. 250기압 보통 큰 힘 아니거든요. 인간이 현실적으로 주사기로 손가락 끝에 대고 그걸 하는 거는 어렵죠. 뭐 주사기에 본인의 팔 힘이나 뭐 이것저것에 따라 좌우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팔 힘만으로 달성하기도 좀 어렵고. 아무튼 개소리였고요. 그래서 고체의 경우 얘네를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온도, 이 축이 온도고요. 얘가 용해도. 좀 극단적이고 많이 나오는 수치만 정리할게요. 일단 슉 하늘 뚫고 올라온 질산칼륨. 누가 이따구로 줄이는 거야? 제 맘이에요. 질산칼륨 쓰려고 했는데 키에게 먼저 써서 질칼 썼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거의 변화 없는 염화나트륨. 얘네 둘은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면 뭐 나중에 뭐 재결정, 분별결정 이런 거 할 때 나오는데 지금 몰라도 돼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질산칼륨에 대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사실 0 아니에요. 0 잘못 그린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약간. 안타깝게도 저는 포물선이나 곡선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라서 그냥 양해해 주세요. 아무튼 얘가 대충 정확한 값을 저도 못 읽겠어요. 자, 시력이 안 좋고 지금 교과서가 멀리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T1, T2, B. A 아니에요. T예요. 지금 T 원도에 있었는데 내가 온도를 내렸어. 슉. 그러면은 원래 이만큼 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녹죠? 이만큼은 남는 거예요. 얘네가 녹아 있으면은 과포화 용액이지만 과포화 용액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석출이 돼요. 석출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이 석출 현상으로 나오는 것의 양, 이게 이 차가 되겠죠. A-B만큼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용해도의 단위는 100g이었죠. 물 100g. 물이 50g 있으면은 2분의 1이겠죠.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 단원에서 수와 관련해서 계산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기 굉장히 좋은 파트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기체의 경우, 여기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올라갔죠. 대부분의 고체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모든 고체는 아니에요. 기체는 근데 반대예요. 기체는 슉 내려갑니다. 이게 기체가 정확히 비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온도에 비례해서 내려간다라고 쓰면 안 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구나. 아무튼 그 정도로 정확한 비례관계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용어를 잘못 써서 괜히 유식하게 써보려다가 틀리지 마세요. 굉장히 뼈 아픕니다. 아, 나 이거 알았는데 괜히 멋부리려다 틀렸네 라는 그 빡침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체 용해도, 그 환타 가지고 실험하는 거 있죠. 실제로 그 트레비 같은 거 뒤에 보면은 뭐 어떤 온도에서 보관하세요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게 탄산음료가 있잖아요. 탄산음료 회사들은 탄산이 많이 들어있어야지 소비자들이 만족하니까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일부러 CO2를 채워요. 그 다음에 얘도 CO2가 꽉 채워진 채로, 그 다음에 일부러 어떤 온도에 보관하라. 낮은 온도일수록 기체는 용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에 탄산수나 음료수 넣어놓으면 국물이거든요. 이거 더 맛있어요, 이러면. 왜냐면 더 탄산이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온도에 보관을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압력을 높이면 용해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기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 참고로 이 정확한 관계 같은 거는 나중에 배워요. 뭐 각종 헨리의 법칙, 라울의 법칙, 라울은 아니구나. 라울이 뭐 개소리야. 미안합니다. 섞였어요, 대가리 속에서. 헨리의 법칙 이런 거 나오는데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지금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나와요. 아무튼 용해도는 여기까지. 참고로 용해도는 물질의 성질이죠. 물질의 특성이죠. 물질의 특성이란 뜻은 이게 물질마다 다르고, 또 같은 물질 안에서는 같은 온도 조건이라면 일정합니다. 기체의 경우 같은 압력 조건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과학 제출 안 하신 분들 미리 하시고요. 제출이 아니지. 그 채우는 거 안 하신 분들 하셔야 되고요. 자, 물질은 물질마다 서로 다른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가지고 있어요.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을 왜 굳이 따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하겠지만 같아요. 자, 관점의 차이죠. 약간 원래 액체였던 게 고체가 되면 어는 점이고, 고체였던 게 액체가 되면 녹는 점이죠. 아무튼 얘네는 물질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 세 가지 상태를 모두 접할 수 있는 건 거의 물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물질은 많아봤자 두 가지 상태밖에 접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에탄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액체 에탄올 보기 굉장히 쉬워졌죠? 그 다음에 기체 에탄올은 보이진 않지만 에탄올을 손에다 뿌리면 시원하거든요? 이유가 얘가 엄청 기화를 잘해요, 물보다. 그래서 시원합니다. 왜냐면 기화를 하면 기화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거는 약간 팁 잡지식이었고, 그래서 이건 왜 그려놨냐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습 여기까지 고체 쓱 여기서 쓱 올라가. 여기 액체 쓱 여기 또. 자, 이 중간에 있는 이 구간은 뭘까요? 이 구간이 상태 변화를 하는 구간입니다. 상태 변화를 하는 구간에서는 열을 받은 에너지를 상태 변화를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온도를 우리가 참고로 이거는 시간당 일정한 열량을 주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고요. 이 온도를 우리가 어는 점,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참고로 이 끓는 점과 어는 점은 혼합물에선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끓는 점, 어는 점 내림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용액에서 용매와 용질이 있죠. 쓸 공간이 없어서 그냥 말만 할게요. 용매가 얼면 용질이 같이 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고체 용질이었던 경우도 있고 기체 용질이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 얘네가 얼면서 점점 농도가 진해집니다. 왜냐? 용매의 양은 줄어드는데 용질의 양은 일정하죠. 약간 무슨 원리냐면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해보자. 자, 반 전체가 어떤 숙제가 있었는데 3명 빼고 다 안 해왔어요. 그러면은 덜 혼나죠. 근데 안 해온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혼나죠. 이 차이예요. 농도가 그러니까 같은 용질의 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비유가 좀 이상했다. 잘 비유를 못해요. 미안해요. 아무튼 점점 농도가 높아지니까 또 더 어는 점이 내려가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어는 점 내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그래프는 약간 이렇게 쓱 왜 안 돼? 쓱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프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 한 거 있나? 그래서 포인트 정리.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 단원에서 순물질, 혼합물, 정의 그 4가지.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특징. 물질의 특성이 가진 특징. 그 다음에 밀도, 개념, 계산법.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 해석하는 법.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그래프 보고 찾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교과서 그래도 본인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과학 수행이 중요하니까 다들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참고로 제 유튜브가 일 재밌더라고요. 아마 곧 없어지지는 않겠지. 별일 없으면 안 없어져요. 영상 일부 공개를 전해드릴 수는 있어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언젠간 심심해지면 또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